열심히 글 적었는데 애드포스트는 뭐 한 달에 10,000원, 체험단도 지겨우시다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블로그는요, 제가 새로 키운 블로그인데요, 글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간 80,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인더 드림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왜 하시나요? 자,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수익화를 위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한 달에 치킨값도 못 벌어 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낮은 걸까요? 먼저 여러분이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체험단이나 애드포스트처럼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과 내 상품을 만들어서 블로그 마케팅 채널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체험단이나 애드포스트, 제휴 마케팅 등은 결국 나에게 돈을 주는 주체가 네이버라는 시스템을 보통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금액의 적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만 보더라도 판매액의 3% 정도만 내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100만 원을 누가 구입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3만 원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자체로 돈을 버는 방법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한 달에 뭐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정말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그 정도인 거죠. 사실 체험단을 현금가로 환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체험단은요, 단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대가성의 글을 써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으로 잡지는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내 상품을 만들어서 블로그를 마케팅 채널로 이용하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수수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을 내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나에게 돈을 주는 주체가 네이버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제 상품이 없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간단한 상품 하나 정도는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저는 이제 파인더 드림이라는 이름이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루 강의에도 뭐 하루에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모든 타이틀을 떼고 블로그를 해도 수익이 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3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파인더 드림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는다. 물론 제가 제 닉네임을 쓰고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면 당연히 수익화가 쉽겠죠. 우리가 백종원 선생님이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와 새로운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블로그 글 30개 미만인 블로그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블로그 글이 적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글만 작성했고요. 전문성을 여전히 느끼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포스팅 개수의 블로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의 블로그 실력, 그러니까 새로 만든 아이디의 블로그 실력은 저희 파인더 드림 1일 특강을 들은 직후의 레벨로 설정을 했어요. 당연히 블로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면 더 높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실력을 이제 파인더 드림의 하루 특강 강의를 들은 직후의 실력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좀 나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요? 저는 해당 실험을 진행한 하루 만에 전자책 2권과 이메일 3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한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는 무료 상품이었고요. 다른 하나의 전자책은 1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하루 특강에서 들은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전자책을 완성했어요. 무료 전자책 분량은 20페이지 정도였고요. 1만 원짜리 유료책은 한 45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블로그에 이 2개의 포스팅을 전부 다 했어요. 이벤트로. 그리고 이후 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온 사람들은 무료 전자책을 신청하거나 혹은 1만 원짜리를 바로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료 전자책을 신청한 사람에겐 이메일이 발송되고요. 첫날엔 해당 무료 책 파일과 관련된 이메일이, 두 번째 날에는 블로그에 관련된 이메일이, 세 번째 날 이메일에는 1만 원짜리 유료 상품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만 원짜리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일주일간 진행한 결과 저는 전자책 8권, 총 8만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자, 적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마케팅에서는요, 고객 기대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뭐 단기로 보면 적자겠죠, 2만 원. 그런데 해당 전자책을 읽은 분들이 추후 제가 새롭게 오픈한 1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8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저한테는 72만 원의 매출 그리고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해당 무료 전자책이나 1만 원짜리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한 100명에게 판매를 했다고 치면은 이후에 제가 유료 강의를 열었다면 그중에 아마 5명 정도는 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시작으로 계속 수익화를 넓혀 나갈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전문성도 느낄 수 없는, 글이 20개도 안 되는 블로그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현재 수백, 수천 명의 이웃을 가지고 있고
수백 개의 글이 쌓여진 여러분의 블로그를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큰 수익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맛집이나 카페를 적는 것보다는 수익화의 목표를 제대로 잡으시고 그에 맞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제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블로그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